둔촌 주공이 줍줍까지 가기는 했으나 완판이 거의 뭐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둔촌 주공의 줍줍 결과, 그리고 이런 완판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거는 뭐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시장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원히 꺾일 줄로 안다든지, 또 시장이 꺾이면 뭐 늘 얘기했듯이 그냥 뭐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매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줄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힘을 발휘할 거라는 사실을 다 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정부가 지금 뭐 의회에 계류 중인 사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맘만 먹으면 막 부동산 가격을 막 뭐 올렸다 내렸다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맘을 먹고 어떤 방향을 잡으면 사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의 흐름에 내맡기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에 통과되는 사안이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손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같이 분양가 상한제니 전매 제한이니 대출 규제니 이런 것들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둔촌주공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끝이겠습니까? 네, 정부가 언제든지 상황을 봐서 너무 지나치게 상황이 나빠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알려주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또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둔촌주공은 무려 2017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양하는 데까지만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6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주하는 데까지 물론 2년이 이제 또 남았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도 8년이 지나서 입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저 조합도 뭐 몇 번이나 갈아엎었고, 뭐 시공사가 뭐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뭘 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우 많은 변수들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뭐 호재만 있고 개발이 된다라는 것만 해서 우리가 덜컥덜컥 투자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또 이런 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이렇게 다 사업도 다 끝났고 한 곳조차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겪게 되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도 또 하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뭐 전국에 호재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데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리스크들이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둔촌주공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과 반대되는 측면인데요. 입주권.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런 거, 다시 말해서 개발의 맨 끝자락에 와 있는 이런 사업장은 결국은 해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두 번째는 뭐 다 개발 사업이라는 게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했다가 결국 개발 사업은 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입지가 좋고 또 물론 전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다라는 전제예요. 예.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괜찮더라라는 겁니다. 예. 뭐 정말로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7, 8년, 뭐 10년 이 정도까지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쯤 된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범위 내에선 견딜만 해요, 그래도. 예. 근데 그게 10년을 넘어서서 15년, 20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둔촌주공이 막 원활하게 잘 진행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결국은 되고 또 분양도 되고 결국 뭐 이것도 또 분양이 다 완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막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완판도 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 사업에 투자할 때는 그래서 사업의 끝자락 정도쯤에 된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의 앞부분, 좀 초기 사업 단계 이런 것에도 투자해도 되는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또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발에 이렇게 끝자락쯤에 온 것들은 혹시 이런 많은 안 좋은 변수들이 막 벌어지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다 해결이 되고 잘 되더라 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부동산 투자가 좀 더 일반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장의 변화거든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제가 지금의 이런 조정장을 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의 이런 조정장은 이전보다는 조금 짧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우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자들이 똑똑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두 끝도 없이 저평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또 증거가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지금 강남 부동산이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벌써 반등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반등이 돼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막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가격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가격은 싸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매수자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정보의 공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으로써 대중들이 매우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2016년도에 낸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서도 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만은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미분양이 났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미분양 수준이 무슨 뭐 한 10% 20% 난 게 아니에요. 50% 이상이 미분양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 입지에 대단지에 새 아파트인데 서울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반이나 뭐 약간이 아니라 아예 반이나 미분양이 났다. 이게 있을 수 있어 보이냐고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반 정도 났잖아요. 이 미분양 다 해결되는데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십니까?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미분양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이걸 또 추천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사이에 보통의 사람들, 대중들이 똑똑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거를 둔촌주공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겠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3구형, 4구형입니다. 뭐 더 작은 건 뭐 의미가 없고요. 예, 3구형, 4구형이 우르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막 굉장히 매력적인 평면도 아니고 그냥 딱 언뜻 딱 봐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임대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용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어쨌든 돈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돈만 되면 된다? 돈만 되는 수 있는 건가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 이게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구형과 4구형 같은 거, 3구형은 뭐 20대 몇 정도 됐고 4구형은 뭐 거의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만큼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대세는 3구형, 4구형 같은 거, 이건 뭐 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신호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부동산은 가치 있는 부동산이 한두 끝도 없이 저평가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막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도저히 돈 되는 것은 이제 아직 없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아있을 거라고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돈 되는 것이 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 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투자성이 있는 물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죠,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또 이렇게 둔촌주공 줍줍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 수준의 똑똑함만 가지고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 격차를 유지하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들이 너무 똑똑해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격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거죠. 내가 게을러진 것도 아닌데 남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바람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